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거액의 국가 보조금에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펜션 조성 사업에서 어촌계와 사업자가 서로 짜고 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광양에 들어선 도립미술관이 2년간의 공사 끝에 사실상 완공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식 개관은 내년 초로 미뤄졌는데 미술관의 안팎을 미리 둘러봤습니다. 프리오픈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농수산물 재해보험이 갈수록 제 역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자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해마다 오르는 할증요와 품목 제한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5.18 3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야당의 호남 끌어안기 행보와 광주 정치권의 정치력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의 한 어촌계장과 해양설비업체 대표가 서로 짜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설계 변경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대의 사업비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공모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나왔습니다. 해마다 거액의 국비가 투자되는 도서개발 사업, 선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의혹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뉴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시 화정면 계도의 한 어촌마을. 지난 2013년 도서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 마을 어촌계는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해상 펜션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어촌계 계장과 공사업체 대표가 서로 짜고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축물이 문제가 된 해상 펜션입니다. 업체가 제출했던 당초 설계대로라면은 돔형으로 지어졌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으로 구조물이 바뀌었습니다. 시공법이 어려운 돔형과 달리 사각형은 단순 조립하는 형태라 시공비가 개당 수천만 원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의견입니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공사업체가 설계를 변경해 비용을 절감한 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 7억 1,500만 원 규모인 해당 사업은 국가보조금 5억 원을 받으려면 어촌계가 먼저 2억 1,500만 원을 자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어촌계장과 업체 대표는 자부담금을 어촌계 대신 공사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공사업체로서는 2억여 원을 손해보고 공사를 따낸 셈이라 이문을 남기려면 공사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설계 변경뿐 아니라 부실 시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에 제출된 증거자료 중에는 어촌계장과 업체 대표가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 자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어촌계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공모 사실을 부인했고 설계 변경은 어촌계가 요구한 사항이며 사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 학원 가운데 상당수가 규정에 어긋나게 교습비를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교습비 초과 징수와 미반환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63건, 광주 지역에서는 47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 인력 확대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준수 등의 단속 인력이 집중되고 있어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3년 새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0여 명이던 광주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40여 명으로 늘었고 전남 지역에서도 해마다 200여 명의 마약류 사범이 붙잡히고 있습니다. 각종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공식 개관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3월쯤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본격적인 개관에 앞서 명화와 공연을 가상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사전 개관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국황양역사 11,500제곱미터 부지에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남 도립미술관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미술관은
2년여의 공사 끝에 최근 준공됐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당초 이달 개관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속에서 정식 개관 시점을 내년 3월로 미뤘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정식 개관에 앞서 개관을 기다리는 지역 관람객들을 위해 다음 달 모네, 브루겔의 명화와 모차르트 홍연을 VR로 감상할 수 있는 사전 개관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프리오픈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기다리는 분들의 어떤 뭐랄까 이 요구 뭐 이런 거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밖에도 도립미술관은 지난해 60여 점의 작품을 구입한 데 이어 올해 80여 점에 대한 작품 선정을 마쳤습니다. 특히 남종화가 의제 화백년의 매창환홍, 한국추상화의 거장 김환기 화백의 아이 1964, 이 밖에도 청경자 화백의 디즈니랜드 등 지역 출신 작가들의 수준 높은 소장 작품들은 내년 개관 전시에 첫 선을 보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아마 내년 21년 3월 개관을 하면은 도민들이 이런 그 거장들의 작품을 바로 미술관에서 감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개관 이후 해마다 국내외 작가 개인전을 포함해 10여 차례 기획 전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이제 개관을 앞두고 예술가와 관람객, 지역과 세계가 미술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의 새로운 열린 공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어가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에도 재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전복 생산지인 완도군. 2,600여 어가가 전복을 키우고 있습니다. 태풍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해 지난 2018년에는 39%, 1,035어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최근 3년 사이 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가 23%, 10곳 중 2곳에 불과합니다. 이제 사고가 나고 보험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민들이 자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죠. 자연재해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뒤엔 최대 50%까지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 다른 수산물도 전년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 가입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은 우리 가실로 이래가지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몇 프로라고 할증이 된다는 걸 맞거든요. 그런데 정부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농작물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과와 대추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대부분 품목들이 절반도 재해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전남에서 많이 재배되는 가을 배추나 양배추는 보험 대상 품목에도 해당되지 않아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월등배추만 보험이 되고 김장배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벼는 보험 다 들어주고 왜 배추는 김장배추는 빼고. 태풍 등 재난 피해로부터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보험. 해마다 오르는 할증료와 제한된 품목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환경과 문화를 중심으로 6개의 공공기관 유치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연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맞춰 정원박람회와 생태문화산업과 부합된 6개 공공기관을 지역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문화재단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6개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한 전략적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대상지로 여수와 광양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이순신공원에, 광양시는 백운저수지 인근에 각각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궁화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산림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5.18 3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민의힘이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함께 입법화가 추진 중인 여순특별법에는 아직 이런 긍정적 신호가 읽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역 각계가 광주 5.18의 사례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합니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다시 참배했습니다. 광주를 제2지역구로 배정받은 의원들도 5월 영령 앞에 고개 숙이고 뜻을 기렸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5.18 공법단체 설립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 등 이른바 5.18 3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18 단체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유가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그런 조항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일부 이견이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틀에서 그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5.18 3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화 작업을 공식화하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5.18 3법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같이 협조를 해준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이 세 가지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0년 넘게 해묵은 과제였던 5.18 3법 제정이 올해 안에 가능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광양시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100제곱미터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2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순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부산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170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50대 남성의 GPS 등을 조사한 결과 부산 430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광양 등지의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해외 유입 포함 17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도내 지역 감염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의 시민재난지원금 지급과 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소통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등 중요 정책이 공론화를 통해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해진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 중지를 선언한 한중일 평화공원의 외장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도 일본 침략군의 선봉장 동상을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함께 세우겠다는 발상은 시민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미숙한 행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청사 1층 민원실에 바닥 안내선, 천장 표찰, 방향 표지판 등을 부착하고 민원실도 통유리창으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휠체어 진입이 용이하도록 외부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해 경사로를 설치했으며 민원실과 연계된 호출배를 활용한 사회배려 대상 민원인 전용 창구 등을 마련했습니다. 전남도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가락시장 현대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3년까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남형 공영시장 도메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형 공영시장 도메인 제도가 도입되면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견제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혁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가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